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와 하는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저에게 막 들리는 듯해요. 네, 여기는 저희 상담연구소고요. 여기 우리 김현미 학과장님과 네, 총학회장님과 이제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한 20분쯤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좀 여름인들 여름 아닌, 예,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아무튼 좀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시점에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더운데, 여기 들어오신 지금, 온라인 그 특강에 들어오신 여러분 매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이 날씨 좋고 이런 토요일 오후에 코로나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방에서 혹은 뭐 실내에서 이렇게 온라인 특강에 참여하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에서 이 강의가 끝날 무렵쯤에 네, 엄청난 상품을 이렇게 쏘겠다고 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들으시고 중간에 나가시면 돼요. 다 듣고 나서 그 끝에 말미쯤에 제가 이 강의를 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몇 분이었죠? 5분? 네, 5분 정도에게 엄청난 상품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기분 내키면 제가 5분 더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와 이런 소리 나나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이왕 시간을 내시고 이렇게 온라인 특강에 참여하셨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웬일입니까? 그쵸? 5월에 딱 맞는 주제일 수도 있긴 해요. 트라우마 이해와 상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해요. 일단 저는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1대1로 대면 상담을 하는데 물론 뭐 자체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상담은 계속해서 물론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어린 아동을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담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 하면은 제가 언젠가 내면화의 주제와 이렇게 묶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수원 본교에서 한번 특강을 했던 것 같은데 트라우마 하면 여러분들이 그쵸 굉장히 요즘에는 뭐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네,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트라우마 하면은, 예를 들면 어때요, 여러분? 막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5월 달에는, 그렇죠. 5.18 강주 사태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너무나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던 아픈 기억들이 4월 달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뭐, 그때 등등 없어야 될 일들이지만, 뭐, 얼마 전에, 이천 공장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벌써 어느덧, 거의 이제 5개월, 6개월로 이제, 네. 한 게 가고 있죠. 정말 벌써 여름이 와버렸죠.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했는데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주로 이렇게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례 위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겠다. 막 이론을 딱딱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다고요? 네, 알겠어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사례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영업직을 하고 계셨던 중년 간부의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 교육을 이렇게 여러 명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무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1대1이나 몇몇 소수의 만남은 잘 하셔요. 근데 뭔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고 앞에 나가서 뭔가 정말 그런 자기의 본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얼어버려. 얼음이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한 분은 끊임없이 그 버려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식이장애, 이분은 이제
폭식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과자를 먹잖아요. 그럼 과자가 요만한 조그만 뭐 새우깡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노래방 새우깡 아세요? 이따시만한? 네, 이따시만 노래방 새우깡을 한 번에 해치우고 막 편의점에서 막 10몇만 원어치를 과자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막 먹고, 그리고 조울증으로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뭐 쇼핑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그 조울증이 되게 무섭거든요. 조증일 때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 막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거나, 그냥 앉으면 사고죠. 그냥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정말 십수년간 앓고 있었던 분도 계셨고, 최근 사례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소위 이제 뭐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분은 무슨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밝고 에너제틱 하셨던 분인데, 정말 탁 부러지고 아주 어디 가나 이렇게 좀 뭔가 존재감이 있으면서 근데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억울한 일로 막 이혼을 당하고 아이를 뺏기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쌓아두고 말을 못한 거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면 아니 어딜 봐도 딱 부러지게 생긴 이분은, 이 지금 B씨는 도대체 뭐가 저분으로 하여금 저렇게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분들이 또 분노가 폭발하면 어떡하냐면 자기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울증으로 가죠. 그냥 모든 게 무기력하고 세상이 꺼진 것처럼 바로 돼버려요. 이제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폭발하면은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분노가 자기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공격하고, 심하면 이게 이제 우울증에서 자해에서 자살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제가 지금 3가지 사례를 말했는데, 왜 이런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와 증상들이 생길까?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여러 우리 학우님들도, 맞아. 이런 문제는 정말,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이걸 향해서 막 이거 달려가고 바쁜데 뭘 위해서 이러는지, 응? 어떤 거는 또, 머리로 내가, 그래. 이런 문제, 이런 거 같아. 그렇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도 해봐. 오늘 또 새로 오신 내담자가 계셨거든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막 공부하신 거야, 막. 우리 학교 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막 책 사서 막 다 읽고 막 그런 뭐 요즘에 얼마나 많아, 유튜브 뭐 시작해서 막 이런 방송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막 섭렵하고 보고 하셨지만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자신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들, 그래서 일어나는 뭐 심리적인 고통, 사람이 그렇다. 그 상담이라는 게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놔 보세요.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좋은 상담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학우님들은 다르지. 이런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가 상담을 참 받아보고 그런 경험을 해보면, 내담자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담을 오기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오더라. 죽을 것 같을 때. 예? 그런 거 이해하세요? 웬만해서 그래도 살 것 같으면 안 와. 정말 막 무슨 공황 같은 그런 증상이 오거나, 막 무슨 막 계속 막 토하거나 정말 신체화 증상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고 뭐 정말 뭐 내 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과업을 완수하기 어렵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상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것인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실은 이렇게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죠. 제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어디 학부님들도 계셔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은 여기 와 계신 학부님들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쵸? 그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의 깊은 상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애견인 맞나? 제가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 입양을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강아지의 그 재롱과 사랑과 막 그 기쁨에 막 푹 빠져가고 살고 있는데,
제가 한때는 개 막 강아지 지금 제가 막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이야. 근데 거기 만약에 강아지가 있다. 못 가는 거야. 집에 못 가요. 집에 무서워서. 그래서 걔가 가든 내가 가든 나는 못 가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런 그런 강아지 트라우마 포비아 거의 있었는데 지금 고쳤죠.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트라우마를? 어떤 트라우마는요 정말 지속적이고 영원히 나한테 뭐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그냥 이렇게 이거를 정말 따라다녀요. 평생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5.18이라든지 뭐 4월에 있었던 그런 세월호 사건 같은 거는 정말 뭐 인재일 수도 있고 사고, 사건 이런 거죠. 그럼 트라우마는 그거예요? 네, 그거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트라우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를 났어. 뒤에서 다쳤네? 그래서 막 너무 무섭고 막 그런 소리만 끼 들어도 어때요? 우리가? 심장이 떨리죠. 심장이 떨리고. 그럼 뭐 PTSD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쵸. 멀리 얘기해 볼까요? 내가 참전 용사야. 전쟁에 참여했어. 그러면 막 사람도 죽였을 수도 있고 또 전우가 죽는 걸 봤을 수도 있고, 그쵸? 막 헬기 같은 소리가 막 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아니겠죠. 트라우마는요 여러분,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이게 생각으로 가기 이전에 몸이 먼저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끼익 나면 갑자기 멈춤, 못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놀래거나 굉장히 무서운 일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네, 지금 약 250명 정도가 있다고 지금 네,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때요? 몸이 굳어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인형치료나 모래놀이 치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트라우마의 상징은 이 얼음, 뭐 눈, 뭐 이글 이런 식으로 그런 얼음의 이런 상징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야 도망가지 그랬어, 뭐 소리 지르지 그랬어, 그건 정말 트라우마를 1도 이해하지 못한 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얼음이 돼요. 얼음. 그래서 그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마치 그렇게 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도, 뭐 정말 발이 안 떨어지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경험하셨다고 많이 여러분들이 답을 달고 계신 것 같은데 251명인가요? 한 명 늘었네요. 네, 그렇게 정말 몸이 반응을 하는데, 트라우마는 그렇다면 막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막 엄청난 그런 내용들만 트라우마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에 물렸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사소한 경험들도 트라우마로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요즘에 반찬 뭐 해서 드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밥을 안 시켜 먹어요. 시켜 먹어요, 정답. 네, 맞아요. 저는 어저께 가지를 쪄갖고 이렇게 막 무쳐갖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가지 이렇게 나물을 해 먹으면 맛있는데 저희 남편은 가지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어렸을 때 지방에 이제 뭐 할머니랑 이렇게 갔는데 비빔밥을 먹었나 봐요. 아마 이렇게 가지가 이때 나오니까 이렇게 좀 더울 때 먹었겠죠. 근데 가지가 마침 쉬었던 거지. 쉬어가지고 그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배탈이 났죠. 쫙쫙, 그쵸?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먹고 큰 탈이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가지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음식들 있으시죠? 260만 대답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뭔가 나 그거에 트라우마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사소한 경험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요즘에는 트라우마를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일상에서도 쓰더라.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마음과 이 뇌는 뭔가 이렇게 똑같이 자동적으로 그 기억하는, 어려운 말은 약간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런 체계가 있는데, 이런 정신 반응도 아까 제가 몸이 먼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몸의 반응처럼 이 정신 반응도 똑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가 잘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잊을 건 있고 또 새로운 기억이 오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얼음 하고 탁 멈춰버리면 얘가 작동이 오작동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이제 해마로 있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착 방이 있어갖고 착착착착 이렇게 뭔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못 살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착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기억 체계 즉 정보 처리 과정이 갑자기 오작동하면서 얘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오면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빨가면 사과는 맛있은 바나나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걸 굉장히 여러 번 막 외우고 암기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 현재 이 상황이나 이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데 어떤 영향력을 줘요?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동안 우리 회장님께서는 저한테 시간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또 자칫하면 막 지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40분 되기 한 5분 전에 뭐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러면 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성적 학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저는 실제로도 많이 그런 내담자를 만나는데 좀 무겁지만 내가 만약 성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내가 정말 24시간 365일 그 기억을 갖고 살아. 어떻겠어요? 살 수가 없겠죠. 없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든지 심한 너무나 정신적인 외상은 이 적응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거야.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순화돼서 이렇게 뭐 약간 그 기억이 이렇게 퇴색돼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저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뭔가 이 트라우마의 어떤 그 재통합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그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 기억 시스템이 망가졌어. 그럼 얘가 그대로 일반적인 기억의 해마로 저장되는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처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기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뭔가 오토바이가 끽 하는 소리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끽 소리가 이 사람한테 플래시백, 반짝 그 기억을 다시금 생생하게 그대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성적인 경험이 있어. 그런 뭐 추행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계속 뭐 엄마도 같이 타고 친구도 같이 타서 한 수년이 흐르는 해 탈 수 있게 됐어. 그래갖고는 탔어. 혼자만 안 타고 탔어.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젯밤 뉴스를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막 폭행을 당하고 막 성추행을 당한 어떤 사건이 딱 뜬 거예요. 아니 뉴스에서. 그럼 그게 뭐예요? 플래시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금 그냥 온 몸과 이 정신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 제가 말했죠. 몸, 신체 감각, 그리고 뭔가 어떤 신념들로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고3 때는 약 버스 정류장까지 이런 거 퀴즈 내야겠다죠? 걸어서 도보로 15분이 걸렸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버스를 타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어때요? 급식이 어딨어 그때. 너무 연식이 나오나? 이렇게 막 오만 도시락에 막 보조 가방에 막 이고 지고 이제 가는데 조금 빨리 가보겠다고 지름길로 가는데
저한테 한 10m, 15m 전방에 어떤 여학생이랑 어떤 남자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그리고 뭔가 이게 소리도 못 내고 뭔가 이렇게 신음도 아닌, 제가 너무 생생한데 약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몸으로 느낌이, 뭔가 지금을 말하자면 약간 추행 같은 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약간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약간 그거에 준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을 봐서 어딜 봐서 제가 막 동네 사람들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 장면에서. 그죠? 막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내가 가서 야!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보조 가방으로 휘두르면서 막, 그 아저씨를 제가 막 이렇게 막 퇴치해줬을 것 같잖아요. 그죠? 12명도 때려잡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가 완전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 그리고 제가 정말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이게 가위 눌린 것처럼요. 저는 하는데 안 나와, 목소리가. 그런 거 제가 경험하니까 제가 그 길로 다시 밖에서 못 갈 수도 있어요. 학교를. 그 길로 못 가고 저같이 이런 성격도 아무튼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모두들을 차로 막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335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걸어서 안 갔어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그리고 막 우리가 막 그런 스프레이도 갖고 다니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약간 죄책감. 내가 그 일을 구해줬어야 되는데, 막, 저는 이 트라우마의 얼음의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이 고등학교 때 경험이네.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억이 계속 우리 몸에, 마음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한숨 나서 한숨. 살 수가 없겠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제가 실험을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부 있는 곳에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 뜬 사람도 10사람이 눈 뜬 사람이 눈 감으세요. 눈. 손태균이 눈뜬 거.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눈을 감아야지 모든 어떤 그런 그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뭔가 이 내면과 마음에 빨리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대낮 바람에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안 돼. 하지마. 안 된다니까.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네, 한번 눈을 떠보세요. 눈 떠보시고, 한번 우리 온라인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방금 느낌을. 제가 이렇게 막 안 돼, 너무 리얼했나요? 이렇게 막 안 돼 얘기했더니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왠지 불편하고, 뭔가 좀, 그쵸, 가슴이 싸늘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시죠? 네, 그럴 거예요. 몇십 년 전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떠올라. 저도 떠올랐어요. 저는 갑자기 막 저희 엄마가 확 지나갔어요. 네,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때는 또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뭘 느끼시냐면 몸의 반응.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그래. 좋아. 잘할 줄 알았어. 그래. 그거야. 참 잘했어. 네. 짧게 이렇게 해보고 눈을 한번 떠볼게요. 막 마음이 무겁고 막 괴롭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병원 가셔야 돼. 그런 분들 그냥 있으면 안 돼. 뭔가 잘못됐죠? 어떠셨어요? 몸의 반응이? 좀 편안하고, 그쵸?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지금 막 답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122분 올라오고 계시죠? 네. 눈물 나고. 눈물 나고, 그죠? 뭔가, 안심되고, 우리 막 너무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일생을 그냥 잘하려고 애쓰는데, 그거면 됐다고, 잘했다고 하니, 막 그쵸? 눈물 나고 안심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반응들이. 말씀하신 제가 쳐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느꼈죠?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느낌을. 그래서 이 불필요한 기억들을 만나서 다시 느끼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새구성하고 이런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알코올성 그런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고 가정폭력에 너무나 시달리고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뭔가 엄마랑 이렇게 따로 살 곳을 이렇게 뭐 쉼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시댁에서 해주셔갖고 좀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살게 됐는데 아버지랑은 이제 좀 연락을 끊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이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연락도 좀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뭐 아버지가 뭐가 반갑겠어요. 연락이 오면은 막 가슴이 뛰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명절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어. 결론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혼자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거를 한참 동안 되게 오랫동안 그 시체를 방치된 채로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확인을 하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폭력이 심했고 너무나 원수 같고 무서운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장면은 얘한테는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선명할 때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서 저한테 왜 왔냐면 그로부터 1년 후에 저한테 온 건데 극심한 아주 우울증에 시달리고 내면에서는 계속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래서 이제 고3 때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원래 그 전통적인 방법은 그 장면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뭔가 재구성을 하고 새구성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장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뭔가 그 트라우마를 막 액면으로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억으로 얘를 좀 없어지진 않죠.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게 퇴색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썼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상담은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 진학해서 비대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제가 이제 하이에나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죠? 거기 뭐 열화와 같은 반응이 올라오나요? 마음에 드는데 거기서 주지훈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장면은 뭐냐면 그 왜 수다스러운 머리 뻐글이한 그 동창과 그 밑에 약간 그 주지훈 밑에 있는 친구 변호사 있죠.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그 둘의 그 연애 장면에서 연애 장면에서 나온 그 장면이었어요. 내가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 여자가 이혼녀로 나오잖아요. 이혼녀로 나오는데 어떤 공원을 데려간다? 이 자기 좀 새로 만난 이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탁 앉아갖고 여긴 자기 그 전 남편과 연애 시절에 매일 자주 오던 그 공원이라는 거야. 이 남자 어때요? 여기 남성하고분들 전 남편과 같이 갔던 공원을 데려왔어. 자기를. 어떨 것 같아?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았어요. 뭐지?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장소를 너무 좋아하고 이 공원에 이게 너무 좋은데 그 사람과 안 좋은 기억이 여기에 오면 같이 떠오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와서 그 기억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원은 너무 좋아. 근데 이 공원이 어떻게 됐어?
이 공원을 생각하면 그 전 남편이 같이 떠오르니까 이게 안 좋은 장소가 됐는데 나는 이 공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당신과 와서 새롭게 어떤 추억과 기억을 만들면서 이 공원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쓰고 싶다는 거지. 제가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야 그래 이거야. 우리가 또 상담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에게 드라마를 봐도 뭔가 이 장면에 꽂힐 수가 있는 거죠. 엉뚱한 장면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억이 나서 그게 늘 같이 따라와서 참 어떤 걸 못하고 주저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슬프고 막 이런 어떤 기억들을 꼭 그 기억을 만나서 막 카타르시스를 하면서 울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기억을 새롭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기억들을 또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힘든 뭐 요즘도 너무 힘든 시기죠.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그런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난 당취 없다 이런 분들은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제가 참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해서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원님들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과장님들 계시지만 상담을 잘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항상 첫 시간에. 빨리 대답해보세요. 상담 잘하려면. 거기 나오자마자 공감, 경청, 막 무조건적 수용 이런 거 떠오른다. 오답이에요, 오답. 오답이에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학과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잘하려면 잘 놀아야 돼. 네? 잘 놀아야 돼. 희망이 생긴. 제일 잘할 수 있어. 우리 회장님 제일 잘할 수 있어. 생파를 한 2달에. 생파? 저도 예전에 국경일이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거 저기 거 뭐 하다 보면 그저 뭐 집들이 한 2주 하는 것처럼 그쵸 2달 좀 심하다. 어쨌든 잘 놀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해결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상담비를 반환해야 돼, 반환.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내 것을 계속 긍정적인 자원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잘 이렇게 해소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뭔가 아주 깨끗해진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담자나 그 문제에 정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좋은 친구들 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빈 공간이야. 가로 안이 비었어. 이러면 굉장히 좀 안 돼. 좋은 친구들 하니까 다 떠올라야 돼. 그래도 한두 명은.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자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니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40일 다 됐나요? 벌써 다 됐군요. 늦게 시작했대요. 5분 더 할 수 있대요. 네. 어떤 분은 잠을 많이 자고.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네, 눈치셨어요, 눈치. 네. 전 잠이 아니고요, 먹어요. 맛있는 걸 막 먹으면 너무 행복해져.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어디 있어, 그죠?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단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속된 말로. 멍 때리고, 그냥, 어떨 때는 약간 시체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시체놀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주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제가 만나봤더니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는 뭔가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내가 거기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뭔가 내가 그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의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은 어때요? 정말 이 자원을 갖고 올라오래도 정말 눈에 찾아도 없어. 정말 긍정적인 기억 하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라든지 외부 기억, 그런 기억을 또 만들어준다라든지, 그래서 당겨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무너진 어떤 시스템을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치유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는 데에는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담하면 뭐 좋아져요? 변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첫 시간에. 그러면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왜 이거 배우고 있어요? 좋아지죠. 그러면 내적인 능력과 자원을 찾아주거나 그런 것들을 재건함으로써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약으로 고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린 학생들 중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평생 약에 의존해서는 고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자원과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자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소개와 조금 얘를 너무 짧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막 올려주시나요? 플래시백 설명해달라고. 플래시백을 설명해 달라고? 알겠어요. 플래시백을 설명하고 이제 일부 강의는 마칠게요. 플래시백은 뭐냐면 기억이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짠! 하고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예요. 플래시백. 그러니까 백, 돌아가서 반짝 이런 뜻인 거죠.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게 트리거 됐다 그랬거든? 트리거가 촉발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오토바이의 끽 소리가 뭔가 내가 났던 사고를 갑자기 탁 떠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촉발되는 사건이 되고 소리가 되고 나는 그 기억이 반짝 떠오르는 거. 이것이 플래시백이에요. 다시금 그것을 재경험하게 하는, 다시금 나한테 선명하게 다시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너무 많잖아요. 막 또 너무 드라마 얘기한다 나. 내 남자의 기억법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기억을 잃은 여자가 나와. 근데 갑자기 뭐가 막 이러면은 갑자기 막 이러면은 뭔가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지 마. 이런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너무 안 보신 분들, 네. 코로나에 제가 열심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드라마를 좀 심취했답니다, 여러분. 네, 공부 때문에 본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잠깐 우리 쉬나요? 쉬고 그 다음에 또 2부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나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보여져요. 네, 나가지 마시고 2부에 또 들어와서 함께 수업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네. 트라우마 강의를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무겁게 막 묵직하게 오늘 날씨가 너무 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기억에 잘 남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뭐 PTSD 치료라든지 그래서 EMDR 이런 거 말씀을 물어보시고 했는데 지금 PTSD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그런 건 이제 또 공부를 하겠죠. 또 우리가 나중에 트라우마에 관련된 과목이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또 더 많이 들으시고 그때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로 해보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뭔가 그 가족 안에서의 트라우마에 좀 포커싱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은 1회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가족에서 일어나는 어떤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은 제가 주로 쓰는 말인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감옥같이. 그쵸? 왜? 거기서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특히 내가 어린 시절이었다고 쳐봐요. 내가 어린아이야. 그러면 그 가족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가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없죠. 뭔가 그 보살핌과 보호를 많이 받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자원 같은 건 실은 어때요? 주로 네 우리 한분이 한 분이 여기 저기 크게 나와서 잠깐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 그 주로 부모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 특히나 뭐 학대 아동들, 그런 경우들, 그렇죠? 다시 뭐 쉼터라든지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돼서 다시금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음이 괜찮으신가요? 좀 창문 좀 닫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정말 특히 부모와 풀리지 않은 어떤 응어리라든지 가족 안에서의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상처를 입고 다른 말로는 내면 아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작용을 하고, 내 안에서 또 그런 기억들이 내가 사회로 나가고 또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애도 그러한 상처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혼돈스럽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B씨,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억울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뺏기고, 그런데 그분을 봤을 땐 정말 에너제틱하고 정말 딱 부러지는, 정말 아주 말끔한 성격처럼 보이는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은 왜 그랬을까?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단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런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 바빠요. 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시고 그러느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형제끼리 뭐 남매끼리 이렇게 집에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또 우리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땐 정말 방임 아닌 방치,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억을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놀다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사내들끼리 놀다 보면 또 너무 과격하게 놀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깨졌는데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막 촉촉촉촉촉 해서 막 얼굴이 뜨겁고 해서 봤더니 막 피가 막 다 이렇게 막 됐다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니까, 수건 같은 걸 누르고 있었는데 안 멈추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감았어. 왜? 피가 닦으라고. 왜냐면 엄마 오면 걱정하시니까 감았네 머리를. 근데 어때요? 피가 계속 나죠. 계속 피가. 그래갖고 이 머리 깨진 데를 이렇게 베개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그럼 가려지지, 이게 막아지지. 그리고 잠이 든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갑자기 저랑 상담하는 중간에 떠오른 거죠. 어떠세요? 이거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게 만약에 내 아이고 조카고 정말 여기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지금 상황을 대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기억이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랑하는 조카라든지 아니면 내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그런 다치면, 여러분 정답,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얘기해야죠. 엄마 하면서 막 얘기하고, 갑자기 너무 놀래갖고 눈물이 안 나는데 엄마 얼굴을 보면 우와 눈물이 나와요? 정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어땠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숨겼어요. 근데 너무 피가 계속 나오니까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들쳐업고 이제 뭐 데리고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큰일 날 뻔, 너 죽을 뻔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피를 닦으려고 여기를 샴푸로 머리를 감았네?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벌어진 대로, 그쵸? 감염 됐겠죠? 그래서 죽을 뻔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덤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상처예요 아니에요? 여기 깨진 게 상처가 아니라 이걸 깨졌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던,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한테 뭔가 짐이 될 수 없었던, 응?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이런 상처가 되는 기억들은 어떻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막 어린 시절 막 이런 기억 같은 거 막 숙제로 내면은 막 불평불만이 막 Q&A 엄청 많아요. 어린 시절 지금 어저께 먹은 메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는 교수님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2분 계셨어요. 근데 이런 기억들은 이렇게 한번 쫙 캐잖아요.
그럼 감자 캐듯이 이렇게 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어때요? 그 일하는 때 막 손수건 달고 막 가는데 비가 막 철철철철 오고 그러면은 막 엄마들이 이제 우산을 들고 거기서 막 기다려. 아이고 뭐 태균아 뭐 현미야 떼어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우산을, 그런 기억이 없구나. 엄마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친구는 이 형제였거든요. 어때요? 실내화 가방으로 둘이 촥 쓰고 뛰어가는 거지. 비를 맞으면서. 근데 그 기억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있어? 아름답고 재밌게 있어. 막 비가 왔는데 뛰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를 들면 그러면서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게 막 밖에서 놀잖아요. 막 다방구 같은 거 하고 막 무궁화 꽃이 펴서 막 하고 그러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저녁 때가 딱 되면 어때? 밥 먹어라. 누구야? 정리야! 밥 먹어! 이거 해야 되지. 조금만 더 줘. 그치. 그럼 다 밥을 먹으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만 안 돼.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부르.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밥대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가 또 보면 그저 정민아 엄마가 불러고 아이고 태균아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갖고 같이 밥도 먹이고 그런 게 추억인데 이런 게 지금 입장을 바꿔 이게 어렸을 때 추억이고 그냥 괜찮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아빠랑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뭐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돌봄을 못 받았구나. 어린애가 빨리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애가 아니지. 그게 상처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이가 아이답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거 뭐 한답시고 그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한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해요. 저도 상담 공부하고 매일 상담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하러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베개 집어 던지고 울고 막 이러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상처가 다 있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해서 상처 없는 사람 어딨냐고 후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응들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막 상담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다 있는 거지만서 이렇게 막 그냥 같이 일반화 되는데 어쨌거나 그걸 왜 떠올렸을까요? 그때 그런 상처가 어렵고 힘든 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상처가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이혼을 당하게 한 거랑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자세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 처가댁에서 부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 옹서 갈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장모와 그 사위의 갈등이 또 떠오르는 고부 갈등에 이어서 정말 엄청나. 근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애를 뺏기고 집에 왔더니 분가해서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는지 2년 3년 동안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지. 어떻게 너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니까 그때 머리 깨진 사건, 우산 사건, 응? 밥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밥은 실은 약간 어머니의 사랑과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그래요. 우리 먹을 거에 상처 많잖아. 내가 너무 상처 많아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다 연결되거든, 이게. 연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 여기 막 울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느님. 연결이 돼서, 내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고 보니 삶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당연히 내 권리나 어떤 이런 것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전혀 무슨 바보도 아닌데 말을 못해. 근데 자기는 그냥 이런 거 있죠. 아유, 그냥 내가 참으면 다, 응? 좋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만 참아. 나만 참으면 어때요? 나만 아파.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뭐가 되는지 아시죠? 가만히가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애는 그냥 의뢰에 아무 저기가 힘들지 않은 걸로 그냥? 그럼 다들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사람들이 알 거라 생각했지. 뭘 알아, 알긴. 절대 모르죠. 근데 그런 상처가 어쩌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런 부재한 상태에서 어떤 방임되었던 그래서 외로웠던 응? 힘들었던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 있는 양육 태도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어떤 그 몸에 밴 상처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가족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뭔가 가짜같이 느껴지고 만성적인 우울감과 뭔가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아니면 화를 막 잘 내거나 막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에 막 그렇게 막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상처가 어린 시절에만 머무르고 그냥 나에게 조금 아픈 상처 이렇게만 되면, 그쵸, 그런 걸 들춰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나의 현재의 지금 삶과 앞으로 내 미래의 삶에 어떻게 한다? 영향을 깊이 제가 말했잖아요. 평생을 붙어서 따라다닌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만나고 거기에 일단 상처의 어떤 것들을 치유하고 또 뭐 재구성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이 그 가족 안에서 발생한 상처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잔인한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나오나요? 내가 이 가족을 여기야 이 집이야 A집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상처에 노출된 사람들은 엄청난 다시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긴장이 좀 완화되고 약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웃음이 이렇게 떠오를까요? 네, 울고 계시네 두 분이. 웃음을 참다가 무슨 일인가요?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똥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똥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데, 사람이 가정폭력에 늘 막 너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술 냄새에 막 그 낭탕탕탕 이런 집에서 제가 쭉 살아서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폭력적인 집안에 혹은 폭력적인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겠죠. 내가 지긋지긋 정말 폭력이 없는 이런 집에 내가 시집 가야겠다.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리라 라고 하고 갔어. 근데 웬걸? 편안해서 뭔가 하기 애매하고 막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때요? 저기서부터 뭔가 스멀 불안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안함이 이런 폭력을 또 초래하고 더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아까 말했잖아요. 안심과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갈등과 더 깊은 어떤 그런 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주변과 끊임없이 뭔가 갈등을 야기하고 자기를 외롭게 하고 자기를 고립시켜야지,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 위안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일을. 그쵸?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 강박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내가 진짜 엄마처럼 내가 죽어도 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 살지 않겠다. 남자분들은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내가 진짜 근데 어떻죠, 여러분? 엄마처럼. 깜짝 놀라죠. 너무 똑같아서. 내가 너무 싫어했던, 정말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쏙 빼닮아서 하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내가 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정말 다시는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잖아. 근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현 가족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의 한계와 이 문제는 내가 결혼해서 내 현 가족,
아니면 그 다음에 세대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뭔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것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폭력에 굉장히 시달렸던 어떤 모처의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이 알코올 중독과 이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려서 정말 남편은 어떤 사람 얻었냐면 정말 신부님 얼굴만 보면은 우리 미사와 함께 약간 이런 약간 분, 저는 이제 천주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온화하게 생기신 신부님처럼 생긴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온 내담자는 그 신부님처럼 생긴 남자분이었어요. 내가 이 폭력에 이런 어떤 되풀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장 착하게 생기고 가장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남자분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신혼이에요. 신혼 2년 만에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부님 같은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가끔 회식을 하시는 거야. 회식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을 한두 잔씩 이렇게 하시는데 술을 내가 볼 때 일부러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죠? 정신줄이 낮아져 이렇게. 이게 필름이 끊기지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무의식이 올라오면서 진짜 그 왜 차인표의 그 분노의 칫솔질인가요? 막 있잖아요. 막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이분의 얼굴과는 매치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야.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멀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 환장하는 건 누구예요? 이 부인인 거예요. 이걸 2년을 참았어. 참았다가 남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밤새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 이 부인이 이걸 녹음을 하신 거예요. 녹음할 때 누구예요? 자기야. 근데 정말 자기 무의식에서조차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욕들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욕도 정말 찰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쫙 쳐서 날라붙게 막. 잘하실 거예요. 저 좀 잘하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욕 테라피 같이 이렇게 치유의 장면에는 제가 좀 한답니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달라붙게.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방송사고죠. 그래서 그 욕을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나고 상담에 왔을 때부터는 조금 더 이 무의식에서의 것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더니 막 택시 운전사와 막 6탄전을 싸워서 파출소에 가고 급기한 경찰서까지 막 가시게 되는 진짜 내가 내담자 보호라서 그렇지 얼굴을 진짜 보여주고 싶었지. 너무 온화하게 생기셨는데 그분의 상처 속에서도 엄청난 폭력적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은 막 칼을 들고 막 대적할 정도로 그런 어떤 폭력 속에서 이분은 어디로 피했어? 공부로 피한 거야. 이 남자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집구석을 내가 떠나는 길은 뭐야? 공부야. 그러니까 항상 도서관, 학교, 뭐 농구 이런 걸로 나름대로는 이제 이 그 폭력을 내가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는 어때요? 그 온 동네에서의 그 막 알잖아요. 옛날 막 조그만 마을에서 막 수치스럽게 막 온 동네에서 막 싸우고 이런 것들 막 다 올라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막 그 눈빛, 그런 수치스러운 막 경멸하는 듯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잔재가 어때요? 남아있죠. 남아서 이분이 술만 마시면 약간 우리가 정신줄 놓았어?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약간 의식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무의식에 이렇게 취중 진단. 이렇게 할 때쯤에 이런 것들이 막 날것으로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또 여전히 너무나 신부님 같은 분을 만났지만 싫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앓이하고. 미치고 팔자 뛰지. 아무 기억도 못 하시니까 그런 걸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반복하고 그런 이렇게 풀지 못한 문제가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겠어요. 계속 그만큼 힘들었을수록 공부를 했으니 응? 정말 우리나라 탑클래스의 대학을 나오시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 그대로 그것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이라든지 그런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원 가족에서 뭔가 계속 뭔가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문제아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희생양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얘만 보면 막 이렇게
혀를 차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건 뭐 어떤 사회에 나왔건 학교에서건 계속해서 그런 어떤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적에서 아무 그 소속감이 없어. 응? 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막 정말 그 VIP 어디 가서나 뭔가 존재감이 있고 굉장히 막 능력을 막 발휘하는 막 이렇게 막 총무님 아니면 막 회장님 같은 걸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전혀 집에서 존재감 없는 뭐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한 7명의 형제가 있으면 한 다섯 번째쯤 되는 약간 그런 어떤 상처가 있냐면 어린 시절에 이분이 길을 잃은 거야. 집을 잊어버렸어. 우리 그런 기억들 한두 번씩 있죠. 있는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갖고 막 정말 산 넘고 물을 건너 막 바다는 안 건넜겠지. 개울을 건너가지고 막 가는데 또 집을 못 찾고 길을 잃고 그러니까 막 중간에 오줌을 막 싸고 유치원 시절에 그런데 그래갖고 아무튼 막 진짜 막 그 모진 풍파를 겪고 집에 왔네? 그때가 한 3-4시간이 지났을 그런 무렵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집안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내가 3-4시간 만에 길을 잃고 헤매다 집에 왔어. 아무 일 없어. 몰라. 그랬는지도 몰라. 어디 갔다 왔니? 뭐야, 이거 들었어? 제 경우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제 경우 아니,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엄마가 막, 이걸 눈물을 훔치면서 어디 갔다 왔니, 태어라. 그러면서 막 가족 상봉을 하고, 막 물고 빨고 그냥 얘를 막 하고, 막 어디 성한지 다친 데는 없는지,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고 맛있는 걸 이렇게 따뜻한 죽을 끓여,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 볼 만한, 그쵸? 정답이죠. 근데 이 집은, 수박 먹어. 수박이 문화지. 아무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던 거야, 이 집 식구들은 다. 자기가 3-4시간 그렇게 헤매고 온 시간은 정말 거짓말같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없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수박 먹고 있으면 수박 먹어. 수박 먹어야지. 그때 이 상처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이 무관심이 뭐냐면 그래갖고 어디 가서나 주목받고 관심받기를 왜 애쓰고 힘든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응? 막 그 존재감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 존재감. 근데 이분은 너무 애를 써. 그러니까 막 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취를 해야 되고 자기가 막 존재감을 알려야 되니까 막 밖으로 하다가 사실은 뭔가 집안에 이 부부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외도 문제가 있었고 불륜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혼 위기까지 갔을 때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남편이 외도하고 불륜의 위기에서 이혼 위기가 갔는데 응? 남편을 잡아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뭔가 상담을 해.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 존재감을 계속 나타나고자 막 밖으로 애쓰고 신경도 못 쓰고 소통이 없었겠죠 그동안. 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런 원가족 안에서의 어떤 상처가 여전히 지금의 현재의 모습 속에 증상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엉뚱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원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반복해서 그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면 그 어떤 해결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치유의 실마리가 그 얽힘에 막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런 슬라이드가 있을 건데 그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실타래에서 뭔가 그 끈을 이렇게 해서 뭔가 결국엔 이걸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그 반복 강박의 패턴을 좀 찾아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런 정도를 한번 오늘 우리 이 온라인 특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뭐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사람은 그쵸 참 폭력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엔 다 아파트에 살지만 예전엔 다 그 주택에 사니까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들어오시는 소리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쾅쾅쾅쾅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골목 어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자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막 정말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 막 무섭죠. 참 자는 척 하고 있으면 밖에서 막 뭐가 깨지고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막 그런 불안과 공포, 응? 그런 것들이 나에게 떠오르죠. 그것이 감정일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불안과 공포를 조정하지 않은 어떤 가정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처 때문에 뭔가 자꾸 예를 들어 남편을 가해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쵸? 더 나의 삶을 힘든 어떤 그런 미궁으로 자꾸 빠뜨려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뭐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그쵸? 화풀이 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누구랑 지금 해결해야 돼요, 실은? 부모님이 해결했는데 이 부모님 어디 갔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지금 연로하시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신부님 아버지도, 그 신부님 외모 아버지도 너무나 지금은 온화하고 막 인자한, 종교에 귀의하셨어. 분명히 장난이에요. 어디다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지, 이제는. 그리고 그 뭐 부모님께 하소연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는 공격성과 분노로 남게 돼가지고 엄하게 누구한테 가요? 가까운 가족, 가까운 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투사해가지고 그 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한 데 가서 공격하고 투사돼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요즘에 좀 그런 걸 느끼는데, 그 트라우마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대물림이 되고,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지만 정말 신부님 같은 분을 만났지만 또 여전히 뭔가 밤새 그 욕을 하고 있는 자기 정신도 아닌 남편을 바라보는 그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자체가 폭력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또 너무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부인을 만나갖고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사례도 제가 봤어요. 정말 드물지만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에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여러분, 트라우마는 그 가정적인 어떤 폭력이, 아버지의 무서운 폭력과 공포와 그 두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죠, 과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사해서 괴롭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현재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억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뭔가 긍정적인 자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공원에서 전 남편과의 정말 그 괴로웠던 추억을 떠올리는 그것을 새로운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서 그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좋은 기억으로, 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써져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경험을 재경험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에 상처받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었던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치유되고 보담아지고 그것을 만나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면서 그 상처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중간에 아까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했던 그런 작업 중에서도 어떤 장면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것은 비단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약간 여담이면 저희 남편은 자칭 음치예요. 제가 생각해도 음치예요. 음을 못 맞춰, 음을.
제가 마이크도 선물했어. 크리스마스 선물 마이크를 선물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는 막 그 음악 시간에 가곡도 막 배우고 막 그게 음악 시험이기도 막 했잖아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좀 틀렸던 거지. 보리밥 굉장히 틀렸더니 애들이 까르르르 웃고 선생님이 넌 도대체 뭘 부른 거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근데 딱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기억 안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웬만한 노래 연습하면 잘 부를 수도 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되고 부르면 이렇게 되고 못 불러. 자신감이 없는 거야. 넌 지금 뭘 부르고 있는 거니? 이거에 갇힌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트라우마고 상처라고 하면 다시는 뭔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남편은 또 강의를 줘야겠네. 또 등장해가지고 그죠? 안 되겠죠. 이게 트라우마겠죠. 응?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노래하는 장면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뭔가 발표하는 장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응? 또 그것이 꼭 말과 어떤 기억이 아니라 어떨 때는 더 강렬한 건요 행동과 눈빛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멸시하는 듯한 응? 아휴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어떤 눈초리라든지 제가 만났던 막 30대 후반의 남자분은 그 자기가 굉장히 막 그 멘토처럼 막 자기의 롤 모델처럼 따랐던 그 차이가 많이 나니 그 큰형님이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을 때 문을 쾅 닫고 나갔던 그 장면이 너무나 그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 온 삶이 뭔가 그 문 안에 닫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거 들으면서 참 문 닫은 거 가지고 참 되게 뭐 그 힘들어할 거라고 참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괜찮은 그냥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재구성, 새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자원을 우리 안에서 계속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어떤 기억을 누군가의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뭔가 편이 되어주고 공감받고 누군가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쵸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으니 이게 어때요? 점점 커지고 그런 일들을 아까 플래시백 말한 것처럼 자꾸 기억나게 할수록 얘는 점점 커져서 주변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는 놔두면 없어진다? 아니죠. 안 없어져. 얘는 반드시 조금 어떤 그 만나주던 뭐 작업을 하던 긍정적인 자원을 걔를 이렇게 바꾸던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협찬은 아니에요. 물병에 들어있는 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우리가 흙탕물인 거죠. 우리 모두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흙탕물이 가만히 오래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밑에 흙이 가라앉겠죠. 그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 맑은 물이에요? 금방 흔들면 다시 금방 탁해지고 흙탕물이 돼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뭐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마다 얘는 뿌연 흙탕물이 되는 거죠. 놔둬서 가만히 있어서 이게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지는 않고 마치 맑은 물인 것처럼 그냥 저냥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다 쏟아버리면 죽겠죠. 이거에다가 조금씩 부어내고 다시 맑은 물을 붓고 이게 긍정적인 자원이겠죠. 부어내고 맑은 물을 붓고 부어내고 맑은 물을 부으면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막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히 맑은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라앉은 것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어떤 극복하는 우리가 상담이 하는 역할일 수 있어요. 상담 심리에서 완치는 없어요, 여러분. 완치는 뭐예요? 이렇게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다만 약간 뿌연 듯 그렇지만 맑은 듯 해서 이렇게 앙금은 없고 좀 그냥 이렇게 뿌연 그런 정도의 어떤 물? 그렇지만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여기는 막 콘크리트처럼 막 이렇게 막 흙이 가라앉아 있고 여기는 맑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툭 쓰러지면 얘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셨다면 이런 트라우마들을 좀 살펴보고 좀 극복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뭐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나눠주시거든요. 네,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1분 남았죠. 네, 1분 남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소감이나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퀴즈를 내야 돼요. 퀴즈를 내야 되는데 어떤 퀴즈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네, 1번 퀴즈를 내도 되나요 지금? 네. 아까 제가 말했는데 제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도보 시간은 주간식이에요. 올려주세요. 네. 아까 제가 얼음이 되었던 그 도보 시간이 있었어요. 1번이요? 1번도 아니야. 네. 남상님 정답. 네, 정답 올라오셨어요. 이건 제일 먼저 한 사람만. 네, 먼저 한 분 한 분이 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반칙이긴 한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학우님들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가족이 4남매예요. 4남매에 저의 형제 서열은 맞춰주세요. 여기 관심 없다,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번 문제는 스킵해 주시고 아이씨 뭐야. 장래가 뭐야 장래가. 장래 장래는 뭔가요? 장녀와 막내의 중간 말인가요? 정답자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정답자. 장래가 정답이에요. 네, 정답자는 정명이 어머니. 네, 제가 장녀입니다. 네, 맞이 아시죠? 그다음에 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트라우마 사행시. 네, 그럴듯하게 올려주세요. 트라우마 사행시. 네, 트라우마 사행시. 네. 근데 제가 지금 안 나와서 화면이 누구를 해주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트라우마 사행시 좀 괜찮은 거 있나요? 아직 안 올라왔어. 아직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래, 그죠? 토요일 오후에. 트집 잡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트는 트집밖에 없어. 트럼. 아, 내가 세 번째 셋째 딸처럼 생겼구나, 내가. 그치, 내가 외모는 좀 셋째 딸 같이 생겼지. 근데 저는 맞이에요, 장녀. 너무하세요, 이런 문제. 아, 네. 학과장님이 오르셨군요. 트롯이 대세. 요즘. 트로트 나올 줄 알아서 트로트 대세예요, 요즘에. 저기 보세요. 예, 트라우마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올리질 못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올리는 걸로 하고. 아니 그냥 쭉 쓰면 되잖아요. 네. 안 치고. 아,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번째 문제를 내겠어요. 여기 했네. 박봉 가은이 트집만 잡는 너에게 나 라면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네. 하나다. 마음도 하나다.
트집을 잡 너에게 라면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하나다, 마음도 하나다. 라면이 먹고 싶네요. 네, 그분에게 상품을 라면 드리도록. 끓여주면 하나인 거죠. 네, 라면을 끓여주면 나도 하나죠. 비슷하게 위에 올렸는데. 라면을 끓여주면 하나예요. 라면은 진리죠, 여러분. 네, 그런 좋은 사행시를 내준 학생하고 여러분 네, 상품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 임원분들이랑 교수님이 여기를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이 토요일 오후를 뚫고 정말 우리 운전해주신 회장님께서는 과로사 하실 만큼 어렵게 오셨어요. 저희 연구소가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힌트 서울이에요.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죠?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강 시간이라든지 힌트 주세요. 힌트를 주시면 아주 핫한 곳이에요. 오, 홍경아 정답. 홍대. 네, 맞아요. 저는 홍대에 있답니다. 홍대 근처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에 더 한국. 조심해야 되는 한국, 네, 한국 맞아요. 네, 그리고 좋아요. 사행시 재미 들렸어. 사행시. 내면 아이. 내면 아이고요, 여러분. 내면에 어이 하면 안 돼. 그건 땡이야. 내면 아이 사행시 하나만 해주세요. 내면 아이 사행시. 트라우마 사행시 한번 봐주세요. 자꾸. 끝났어. 트라우마 한 명 더 뽑을까? 한 명? 이건 제가 상품 드리는 걸로. 트라우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한 명 더 뽑아줄까요? 우리 학과장님 하나 뽑아주세요. 트로이 목마처럼 숨어있는 나의 라운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우리 이제 이별하자. 마. 네. 트로이 목마 뒤에 숨어있는 라우마요. 우리 이제 이별하자. 마. 이제 휙 가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내면 아이 사행시 올라오고 있나요? 내가 할래요. 면적이 넓든 좁든 아무래도 난 할 수 있어요. 이제 트라우마 아니면. 재미없어요. 땡이에요? 제 거에는 왜 안 올라오죠? 오래 걸리네. 내면 아이, 네, 내면 아이 사행시. 내 마음 면역력이 아직 없어. 이렇게 배우며 삽니다. 딩동댕 그분에게 상품을 고연이 드리도록 아버님. 하겠어요. 그쵸? 네. 내 안에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내 마음 면역력이 면역력이 아직 없어. 아직 이렇게 없어. 배우며 삽니다. 이렇게 배우며 삽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네. 문제가 5개 다 됐나요? 아니면 하나 더 했나요? 저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죠? 예를 여러분 들면 면사무소치나 아이스크림 누구세요? 네. 또 내가 자꾸 면상에서 너에게 아이가 되는 이유는 무슨 말이지? 면상에서 얼굴 너의 앞에서 얼굴. 너의 아, 앞에서 사랑하니까. 지금 뭐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애를 지금 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절정으로. 예,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특강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장이어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기분 좋았고 감사했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래서 건강해서 우리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 잘 지키면서 네. 사이버가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네, 여러분 응원하고요. 또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